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수련회 지도사번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Q&A 시간인데 몇 가지 이제 질문한 거를 추려가지고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유료 멤버십 과정 개설하고 나서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촤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이상했어요. 왜 한 명이 이상했냐면 이 친구가 제 본 채널에 그 유료 멤버십을 듣는 친구예요. 근데 본 채널에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또 한 5만원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정한다고 했는데 5만원 정도 되는 유료 멤버십을 들었길래 이상하다. 이 친구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지금 자금 압박이 있을 시기인데 어떻게 두 개 채널을 다 유료를 들었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저는 이게 49,900원인 줄 알았는데 4,9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 목적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금액을 이렇게 높게 유튜브 유료 멤버십 치고는 금액대가 높은 이유는 금액대가 너무 낮으면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예? 키보드 워리어나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술 체계를 마구잡이로 악용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검도장에서 한 도장에서 20년간 이제 수련하면서 지도하면서 별의별 분들이 다 거쳐갔어요. 칼리 지도자로 5년 지금 회수로 거의 5년째인 것 같은데 5년째 때도 이상한 분들 많이 거쳐갔어요. 예. 한 번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치료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충분히 받고 그거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이제 그분의 성향이 감정 기복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기술체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거는 오프라인이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 코칭 해드리면서 뭔가 강조도 많이 하고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은 그런 분들이 이거 보고 마구잡이로 악용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틱톡은 이제 구독자가 좀 있어요. 틱톡에서 이제 뭐 외국인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한번 처음에 라이프 이제 이렇게 기술 간단한 거를 이제 교육하는 거를 이제 하나를 올렸는데 아이 아빠인 것 같아요. 댓글로 너무 걱정된다.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이런 거 볼까봐 걱정된다. 이런 거. 이거 제가 아차 했어요. 그래서 다 내렸거든요. 라이프 하는 거는. 아니면 고무를 들고 그냥 시연 잠깐 하는 것만 하고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뭐 4,000원,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뭐 다른 무술 채널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라이프 기술도 제가 이제 오픈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4,990원으로 이제 등급이 만들어졌던 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54,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간을 제 마음대로 구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8,000원이 있었는데 어감이 제가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54,000원도 사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측정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신에 금액대가 유튜브 멤버십 치고는 금액대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대라서 오프라인 그 코칭을 무료로 해드린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좀 여건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 있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분쟁 지역에 사업자 계속 가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종군 기자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사회부 기자 아니면 뭐 법조인들 이런 분들 법 집행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업무 특성상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이제 뭐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을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 시뮬레이션 훈련 또는 이제 나이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키워져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무술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맨손 무술 지도자야. 쿠도나 아니면 종합격투기나 뭐 이런 맨손 무술 지도자인데 나이프를 든 상황에 대한 우리 기술에 대한 호신술을 만들고 싶은데 나이프나 이제 도검류 한손검이나 이런 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이 영상 멤버십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격가지로 내 원래 맨손 무술 분야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싶어라는 분들은 괜찮아요. 뭐 특정 칼리 유파에 소속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무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련을 확장하고 싶어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기존에 4,900원 등급은 삭제를 바로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54,000원이에요. 54,000원.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에 설명드렸잖아요. 5만원대로 책정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4,900원이 결제된 건지 49,000원이 결제된 건지 여러분도 헷갈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어쨌든 제가 혼란을 드린 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유료 멤버십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에 뭔가 하나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지금 조개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검도와 유도의 궁합에 대한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러면 이제 테이크다운이 되는 거 레슬링도 있고 뭐 합기도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유도가 더 잘 맞냐, 제일 잘 맞냐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도라는 게 원래 이제 일본에서 이제 유술에서 파생된 게죠. 이제 뭐 아이키도 있잖아요. 대동류 합기 유술, 뭐 아이키도 뭐 이런 거 있죠. 그 보면 이제 검으로 상대방을 벨 때 이렇게 뭐 원의 움직임이나 관절, 그 다음에 몸을 서서 이제 옷을 잡거나 아니면 공격을 흘리면서 이제 상대방을 테이크다운 시키는 기술들이죠. 공격을 흘리거나, 맞죠? 그 유술 계통에서 스포츠화돼서 분화된 게 유도예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고류 검술에서는 이제 아이키도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검으로 교전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원거리에서 서로 데드존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다가 서로 수싸움을 몇 번 해요. 포지션을 바꾸면서 수싸움을 몇 번 하다가 그때 순간적으로 파바박 교전이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서로의 간압이 제로로 가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해요. 파바박 팍팍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파바박 하고 팍 교전이 붙었을 때 이제 유술 계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손을 얽어매서 넘어뜨려서 이제 소도로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 대도로 목을 베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류 검술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술을 같이 해요. 예.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검도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사실은 최연소 유도 사범인데 저희 선생님이 유도를 하셨을 당시가 사실은 유도가 유술 개념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이 했던 유도 그쪽 도장이 좀 약간 특이했던 게 치고 받고 하면서 유도 기술 쓰고 뭐 그런 좀 과격한 그런 도장이었어요. 좀 유명해요. 그 도장이 아주 옛날에 유명한 곳에 이제 최연소 사범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사실은 검도를 지도하시면서 스파링으로 검도는 대한검대 검도는 그냥 무조건 스파링이잖아요. 스파링 하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기술들이 제자들한테 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동이 싸움 하다가 제가 이제 90년대 때 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코동이 싸움 하다가요 바로 그냥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고 그때 이제 3단 4단 이제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그냥 주먹으로 과격해버리고 코동이 싸움 하다가 팔 걸어가지고 맺혀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도는 푹신푹신한 매트인데 검도장은 딱딱한 마룻바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코동이 싸움에서 맺혀버리니까 우리 때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야 멋지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 그 다음에 뭐 2010년대 막 이렇게 이제 막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그랬다가는 이제 가뜩이나 검도가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다치고 아파서 안 온다. 저희 선생님이 절대 그러지 마라 하면서 감 지르면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자체가 태생적인 원료 자체가 검도가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객이라면 반드시 유술 계통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드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택견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택견이 사실은 넘어뜨린 기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다로 따로 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리고 검도장 가기 직전에 유도를 조금 했었어요. 조금 하다가 그때 이제 제 단짝 친구는 이제 그때 우리가 계속 유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단짝 친구도 검도장에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유도장에서. 근데 이 단짝 친구는 서전이에요. 외과 서전인데 이 검도를 오래 하면 수전증이 와요. 이게 술 먹을 때요. 술 먹을 때 있잖아요. 검도장 회식 하잖아요. 그러면 검도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손을 발발발발 떨어요. 혹사당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스파링 하면서 죽도를 도대체 몇 번을 휘두를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스파링 4-5명만 지도 받아줘도 수천 번, 수만 번까지 휘둘러야 돼요. 이게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발단 선생님도 똑같아요. 발단 선생님도 이래요. 보면 술 마시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검도를 그만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이제 그때 우리가 유도를 계속 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유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짓수 도장이 활성화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종목이 씨름하고 유도예요. 유도가 진짜 좋아요. 호신에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도 유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도 테이크다운이 주가 되니까. 레슬링도 사실은 좋아요. 근데 레슬링 접하기도 힘들고 씨름도 좋고. 근데 이제 근데 니는 왜 주짓수 하냐? 저는 이제 제가 따로 주짓수를 하는 건 사실은 제 아내하고 제 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딸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칼리랑 그 다음에 이제 킥복싱이랑 그 다음에 주짓수거든요. 요렇게 세 개를 훈련을 시켜주고 싶어요. 딸아이한테. 제가 계속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내는 원래 어릴 때 태권도를 했어서 잘하거든요. 잘 따라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육아 때문에 일도 하고 이러니까 바빠서 같이 수련을 못 하는 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딸아이를 유도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책을 읽기 원하면 부모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모가 운동하는 모습,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노출시켜줘야 아이가 같이 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주짓수 도장에 가서 계속 이게 짜증나 하면서 주짓수를 해요.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한지는 지금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지금 하면서도 내가 이 나이에 뭐 때문에 여기 있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짓수도 무술이고 검도도 무술이고 태권도 다 무술인데, 제가 무술가로서 경력 사항만 놓고 보면 35년이 넘어요. 솔직히 제가 아주 어릴 때 동네 어르신한테 태권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 태권도 하다가 태권 전수관이 중학교 때 생겨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술가로서 이제 무술 경력상으로 따지면 35년이 넘어요. 그럼 주짓수 같으면 국내 주짓수 1세대 분 중에 그 정도 경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검도만 해도 대한검도의 검도 스파링 위주로 하는 대한검도의 검도만 해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리 그 이후로 이제 칼리를 이제 5년 더 한 거니까. 근데 주짓수 1세대 분들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박준영 관장님이나 국내인 중에 그 존 플랭클린 사범님은 예외고, 이제 박준영 관장님이나 성희용 관장님 이런 분들 보면 거의 1세대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그 경력사항이 이제 주짓수 경력사항이 한 그 정도 안 될까요? 그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96년도 7년도에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인가? 99년도에 시작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거나 저보다 오히려 작을 거라고요. 검도 경력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제가 무술가로서 경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거기 가면 제자의 제자뻘도 안 돼요, 솔직히. 근데도 제가 초보자니까 이제 진짜 하심으로 정중하게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이 나이 먹고 이걸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막 검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느낌도 나고,
좋으면서 회의감도 들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딸아이는 꼭 주짓수를 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유도도 좋은데 그냥 계속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도보다는 주짓수를 해놓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위험 범죄 상황들 케이스 계속 분석해 보면 주짓수가 조금 더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잠깐 무슨 검도 유도 그래서 유도도 너무 좋아요. 유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짓수를 하는 건 제 딸아이 때문에, 그다음에 제 아내하고 딸아이, 그리고 제 아내가 허리가 좀 태생적으로 안 좋아서 이제 테이크다운을 많이 하는 유도는 좀 별로 안 좋아요, 몸에. 그래서 이제 딸아이하고 아내가 이제 딸아이가 좀 더 많이 크면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결혼을 또 많이 늦게 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지금 자녀들이 보통 중고등학생인데 제가 결혼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지금 뼈마디가 삭신이 쑤셔요. 생전 또 낯선 무술을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짓수는요, 무기술과 특히 검도와 완전히 쓰는 근육이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특히 근육이.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쪽에 완전히 몸이 지금 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짓수를 하니까 곡소리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해요. 필요하니까 하죠. 그래서 유도가 검도랑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 무조건 유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도 잘 배워놨다가 나중에 아이들, 자녀들,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키즈 프로그램 개발 잘 해놓으면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제가 이제 검도장에 미쳐 사니까 뭐 일하고 또 고시 준비하고 예전에는 막 이러니까 집사람이 서포터 해주면서, 오빠 내가 좋아, 검도가 좋아, 뭐 이러는 거예요. 저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고 저건데. 근데 이제 그게 서운했던 거죠. 이게 한창 데이트해야 되는 황금 타임에 이제 검도장에 가버리니까. 그리고 또 주말에도 또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건 같이 해야 되는구나. 가족이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헬창분들 그런 고민하죠. 김종국 씨 요새 채널 보니까 자꾸 이제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 헬스를 좋아하는 아내분을 만나서 그 헬스를 이제 가족 취미로 만들면 돼요. 그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창이나 헬린이 중에 고르시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배우자를. 그럼 돼요, 그러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레슬링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레슬링도 좋은데 제가 레슬링 해보니까 레슬링은 이제 옷을 잡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맨몸, 노기 주짓수처럼 맨몸인 상태에서 테이크다운이 들어가니까 기술이 되게 직관적이고 실용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이제 그 단짝 친구, 아까 얘기했던 단짝 친구도 유도도 했었고 그 친구는 합기도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저보다 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되게 감탄을 했어요. 그 이제 테이크다운도 우리가 유도는 일단은 옷깃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중심을 넣어서 들어가는데, 이 레슬링은 그냥 관절의 움직임과 회전력으로 그냥 바로 넘겨버리는 거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검도를 하신다면, 검도는 상체를 활짝 편 상태에서 양손검으로 내려치는 형태니까 이 중심 최고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유도랑 잘 맞아요. 레슬링은 계속 중심을 낮추는 형태의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스탠딩 자세가 몸을 계속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도와 약간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씨름하고 레슬링이. 근데 직관적으로 넘어뜨리는 건 씨름이나 레슬링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검도를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 이제 3단 이상 돼서 검도를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라면 유도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다 해봤을 때 유도가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은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댓글이 그렇게 매너 없는 댓글이 잘 없어요. 다들 매너 있게 되게 깔끔하게 본인의 인품을 드러내는 깔끔하고 매너 있는 댓글을 다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깔끔하게 그냥 채널에서 숨기기 해서
이제 튕겨내버리거든요. 일도 안 해요,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딱 좀 읽다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럼 그냥 이제 채널에서 탁 튕겨내요. 숨김해서, 숨김 기능인가? 뭔가 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료 멤버십 한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건데, 뭐 원뿔도 없는 놈이 뭐 꿀반에 퇴퇴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은 거는 분명히 제가 장단컨대 칼리 지도자예요. 예. 제가 칼리 지도자 지금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일부 칼리 지도자가 저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파링 중심의 검도를 오래 한 사람이라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칼리의 무술 체제나 이제 수련 양식, 그다음에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데 이제 이 자기들이 칼리 지도자로 먼저 활동했다는 그 하나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무기술 스파링에 대한 경험치도 전혀 없고, 그냥 서로 합맞춘 형태에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칼리를 지도자로 먼저 활동했다는 걸로 막 어필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거 가만히 보면 오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채널에서 하나씩 짚으니까 자기들은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래서 되게 좀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받아치지 않고, 저는 칼리나 무술이 너무 좋은데 국내 활성화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좀 이제 안 보이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본업 분야에 제가 이제 주로 공안직계통 분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직자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매년 많이 코칭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 칼리, 아르니스, 에스크리마 같은 명칭이죠. 이 무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전국에 이제 그런 칼리 도장들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제 저는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칼리 도장들 막 소개해드리고, 이제 특히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수련하고 있는 고척 단체 쪽에 이제 도장에도 많이 보내드렸어요. 소개를 많이 해드렸다고요. 뭐 실제로 가서 등록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음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김대영 사범은 소속도 안 돼 있으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소속이 안 된 쪽 단체의 네임을 악용해서 자기가 막 돈벌이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완전히 교묘히 이제 왜곡시킨 게, 저는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제가 본업 분야의 이 시간당 기회비용 따지면, 제가 지금 이 칼리 장비 구입하고 그 칼리 마스터 분들 세미나 가고 하는 게 돈이 수백이 깨져요. 예. 돈이 수백 깨져요, 말 그대로. 마스터 이제 세미나 한번 참석해서 배운다고 1박 2일씩 가면 수백이 깨지잖아요. 맞죠? 제가 그걸 뭐 하러, 이게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칼리가 예를 들면 주짓수처럼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 만약에 그러면 그런 오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돈 들여서, 제 시간, 기회 비용 들여서, 그리고 또 본업 분야에 무슨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 칼리 도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탬이 되라고, 칼리란 무술이 이렇게 좋다. 물론 단점도 얘기는 하죠. 단점도 정확하게 얘기는 해줘야지. 그리고 제가 우리 현직자분들, 전국 각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문의 오면, 그 지역엔 이런 칼리 도장들이 있네. 거기 한번 가봐라. 좋다. 꼭 배워봐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광고비도 안 받고, 오히려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 하고 다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쪽에서 마스터 분들께 배우는 그쪽 단체도 제가 그 단체 네임을 계속 홍보를 해서, 왜냐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경찰이나 군인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연결된 그 단체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에 홍보를 해드리려고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점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굳이 내가 악용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왜냐하면 저한테 배우러 오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칼리를 저보다 더 오래 수련한 분도 있어요. 수련생인데, 유단자인데. 예. 칼리를 시작한 게. 근데 저한테 배우러 와요. 그 친구 뭐 바보예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무술, 예를 들면 도검류, 예? 검도 말고 다른 무술, 도검류 오래 수련하신 분들 꽤 많아요.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뭐 서울에서 미쳤다고 저한테 뭐 얘기 한번 들으려고 내려와요. 그분들은 저한테 칼리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칼리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검도의 공방의 이치, 제가 계속 스파링 하면서 깨우친 공방의 이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검도 말고, 검도 기술 말고, 제가 검도를 오랫동안 스파링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스파링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술 스파링 노하우.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이제 아니면 자문을 얻고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막 전국 각지에서 휴가 내서 배우려고 오고 막 외국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오고 이러거든요. 프로그램 잘 만들었다, 멋지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제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까는 사람들이 이상한 댓글을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튕겨냈어요. 제가 답답한 게 이제 그런 분들은 답답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있잖아요. 검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검도장에서 이 검도인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검도장에서 오랫동안 수련하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얼굴 맞대면서 수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빈정 상할 때가 있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인간관계란 건. 근데 그것도 검도 스파링 한 판 하면 다 풀려요. 굳이 그걸 쨍알쨍알 말로 안 하고 쭉도 들고 이제 서로 스파링 한 판 딱 하면 그 이제 상호 연습이죠. 상호 연습 한 판 하면 스파링 하는 도중에 서로가 이 검도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검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굳이 쨍알쨍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파링 한 판 하면 개운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답답해서 스파링을 한번 하자. 스파링을 한번 해서 이제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해봐요. 그 공격이 말로 왜 설명해요? 말로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 해. 연락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술가가 입으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람 정면에서 얘기할 용기는 없어 또. 거쳐서 우회적으로 저거들끼리 이렇게 쇼글쇼글 하는 거예요.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제가 정말로 감탄한 정말로 제가 반한 무술가분들 엄청 많아요. 일부, 극히 일부 지도자분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질투를 느끼는 건 제가 이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멀리서도 배우러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질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한번 해라. 그리고 당신의 실력을 객관화 시킬 수 있게끔 오픈을 하라 이래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뭐 키가, 몸무게가 아니면 뭐 내가 굼떠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떼고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상 오픈해서 무술을 이제 노하우를 설명해주는 무술가들은 막 씹어대는 거예요. 자기는 오픈할 자신도 없으면서. 그리고는 글은 화려해요. 자기가 무슨 전설상의 무술 고수야. 글은. 근데 읽어보면 하나도 안 맞아. 전후 맥락이 하나도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스파링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뇌피셜로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서로 간에 합을 맞춰서 그럴듯하게 영화배우 액션 맞추듯이만 계속 수련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그 페이스북에다가는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이제 한 손검으로 이제 공방의 이치를 담아서 체계적으로 스파링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아무나 오라고 얘기했어요. 뒤에서만 뒷담화 깔 줄 알고 안 와. 정작 칼리 말고 다른 무술 쪽에서 막 했는데 제가 그분들은 다 고사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원래는 대한검도의 소속 사범은 이제 타 검술 단체에는 가르쳐서 지도하면 안 돼요. 자기 박탈당해요. 그래서 양손검으로 하는 그런 도검류는 안 돼요. 칼리는 한손검이잖아요. 한손검. 그러니까 검도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무술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나이프로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공방의 이치, 노하우, 검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괜찮은데 양손검으로 하는 데는 검도 기술 체계가 어느 정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와요. 제가 그 계속 선의로 저는 그런 이상하게 왜곡돼서 악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선의로 제 본업 분야에 계속 관리해 줬습니다. 그쪽 도장에 한번 가서 배워보세요. 이러고 막 했는데 정작 제가 직접적으로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쪽 관장님도 제가 우회적으로 들으니까 내 욕을 했대. 나 생전 본 적도 없어. 제가 아마 그쪽 도장에 보내준 사람만 해도 꽤 될걸요. 저한테 왔는데, 우리는 이게 소수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청소년이나 안 맞는 분들은, 저쪽이 오래되고, 저쪽 관장님도 훌륭하시니까 저쪽에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보내드린 분이 꽤 많다고요. 근데 모르는 거지. 모르는라서 그런 건데, 오히려 고마워하고, 뭐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와가 고맙습니다. 할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막 보이지 않고 난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선의를 자꾸 악의로 되갚는 거예요. 예, 자꾸 왜곡하고 자기들끼리 막 뒷담화 까고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 안 하고 페이스북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귀찮게 자꾸 들리니까 뭐 상대할 가치가 있어야 뭐 상대를 하죠. 예, 그냥 다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하고 이제 유튜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은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공안직 현직자 분들, 제 제자분들 이제 위험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거, 재능 기부, 아까 얘기했죠. 그 루토쌤 아카데미 채널은 사실은 칼리 수련 동호회를 위한 아카데미 채널이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특전사 내에서 탑 시크릿 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부대가 있어요. 진짜 실제 교전 지역만 가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UDT, 그 다음에 707, 맞죠? 정보사.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그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해양경찰이나 뭐 이제 뭐 대테러나 아니면 이제 뭐 경찰 쪽, 대테러는 이제 대테러 정책 분석 요쪽, 뭐든 이제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우리 경찰직 분들이 총기는 있는데 총기를 사용할 일도, 훈련을 전혀 못해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초빙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그 공안직 현직자분들,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분들이 이제 서로 무료로 재능 기부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쪽 분들은 정보 수사 기법들 이제 경찰 특공대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왜냐면 경찰 특공대 분들도 나중에 이제 계속 경찰 특공대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뼈가 사가요. 그럼 다른 분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루토쌤 아카데미를 만든 거라고요. 그런 목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무술가로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검류에 대해서 뭐 어떤 스파링 경험치기나 노하우를 이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서로 배움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몇 차례나 유튜브에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저거는 칼리 지도자로 이제 활동하면서 자기가 무슨 소속도 없으면서 자기가 이제 지금 이제 소속이 없으니까 뭐 자기가 돈벌이 하려고 저는 유튜브 채널 만들었네, 저거 유료 멤버십 하면서 꼴 빨겠네, 뭐 이러면서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제가 제 본업 분야가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코칭 그 케어 프로그램 중에 라이프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40, 50대 전문 직종분들, 뭐 인생의 회의감을 느낀다든지 직무 회의감 느낀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코칭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런 분들 코칭해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내가 옹졸하게, 그리고 내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사람들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돌아와요. 네. 근데 이거는 무술 수련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번에 알 거예요. 스파링 해보면 그래요. 검도 스파링이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돼요.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일이야 하면서 스파링상 검도 상호 연습할 때 내가 비매너 있게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나 누군가의 어떤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그게 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예. 근데 대도 안 한 게 이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는, 아니면 뒷담화로 숨어서 그렇게 이제 선의를 자꾸 악의로 되갚는 사람들은 복이 안 들어와요.
갑자기 또 복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풍수지리 복. 저는 그거 믿거든요. 저는 그것도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요. 기납법에 의한 통계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과학. 무술이 경험과학의 결정체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오늘 잡담이 길어졌는데 유료 멤버십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 49,900원인 줄 알았는데 4,900원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왜냐면 영상에서 분명히 5만원대 정도로 측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위해서 했는데 그 4,900원이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맞죠? 광요 넣어. 이놈아. 내한테 따로 연락을 줬어야지. 예, 제가 이제 제자예요. 칼리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도 가르쳤던 제자고.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등급을 바꿨어요. 경제적 여건이 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뭐 그냥 제 무료 채널 영상만 봐도 도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위기 상황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실제로 이제 행동 수치상 그 다음에 예방 행동 수치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영상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맛배기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편집 기술 배워서 그 영상을 중간에 탁 띄워놓고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이때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 건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